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형도면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가까운 지형도면이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돕는 입문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 봤을 때, 자, 이게 좀 잘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디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쪽에 경복궁이 있는 데입니다. 이쪽이요. 경복궁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거기 관할 내에 있는, 서울 지방경찰청, 경비단 쪽에 있는 곳이고, 이쪽이 이제 서촌 갤러리 같은 데 있는 곳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지형도면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인터넷 사이트엔 다음 지도에서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21의 1번지에 대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번이 무엇이고, 지번은 여기 나왔죠? 창성동 21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형도면에 지적을 갖다 표시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적을 갖다 표시한다는 건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거 보면, 자,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아까 그림 똑같은 거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1의 1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또 이런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월드 지도 서비스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화재가 있으니까 살짝 봐봐요. 용도 지역이 어떤 것이겠느냐를 볼 수 있고 고도가 규제받겠죠. 그죠? 또 여기는 경찰청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라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에 규제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그걸 나타난 것이 더 여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21의 1번지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걸 갖다가 지형도면 작성고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 같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종로구 창성동 21의 1, 지목은 됩니다. 면적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지역입니다. 국토위계획 여러분들에서 무슨 지역? 도시지역. 인구나 사람이 밀집돼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집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역사, 문화, 미관지구다. 왜 그럴까? 이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여러분 잘 아는 건 궁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사, 문화,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은 뭐냐? 주거지역으로서 제1종의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주거는 저층이겠죠? 그래서 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고도지구예요. 여기 높이 올라가면, 궁궐 자체가 규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해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 고도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얼마까지 15m 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 이렇게 규제를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난 이 자체를 갖다 그리는 걸 뭐라 한다? 지형 도면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이제 그럼 용도 지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까 보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에 도시지역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어떤 것이 있어요? 바로 택지개발 촉진의 택지개발 지구, 지구입니다. 택지개발 지구.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전환개발 관한 특례법의 전환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은 육지부도 있지만 해면부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제 해면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면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설명을 좀 이따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도별로 그 면적을 기준해 볼 때 수도권이 경기도가 가장
도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는 100%가 뭐예요? 도시지역입니다. 알겠죠? 또 의정부시 100% 도시지역. 자, 성남시 100% 도시지역. 시흥시 100% 도시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와 같이 수도권 중에 경기도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동남권 지역으로서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남권 지역은 전라남도 순으로 다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면부가 높은 곳은 전라남도가 가장 넓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은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고 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을 갖다 보게 되면 도시지역을 자 이건 그림으로 봤을 때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도로 중에서 그 전국토 중에서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 보니까 자 수도권이 이게 다 도시지역. 근데 색깔별로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주도도 여기 보면 해안 중심으로다가 모여있죠. 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남동 임해공단 쪽은 여기에 많이 모여있죠. 이렇게 돼서 도시지역. 또 여기 보면 이쪽에 앞서 얘기했던 이런 곳은 도시지역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이 요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럼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시킵니다. 뭐로 세분시키냐?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있겠죠.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건 전량보호해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하는 거다? 보호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일편 단심하면 좋겠죠. 일편 조성. 아까는 전량보호. 자, 뭐라고 하면 전량보호 이렇게 가면 되겠고 여기는 일편 편조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것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편 조성 그런 겁니다. 그럼 단 일종은 저층이요. 4층 이하. 그래서 편리한 것에 대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이종은 중층의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엔 중층에 층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없앴어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3종은 중고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고 나서도 저기 보니까 자 이러면 뭐예요? 소위 우리가 주상복합이 있는 그러한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딱 보면 아파트 높이에 따라서 저기가 몇 중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있겠고요. 다음 준주거지역이 있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를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또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한다? 준주거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꼭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업지역 있죠. 자,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다음에 상업지역 있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에서는 따지면 도시지역은 뭐로 되어 있어요? 주상, 공, 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상업은 도심, 부도심에 대한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동대문 중심에서 그 쇼핑몰 있는 쪽이라든가 알겠죠? 이런 걸 기점으로 하면 돼. 남대문 중심에서 이렇게. 그러면 도심이 있겠고 부도심이 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 많아요.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이란 건 상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해서 필요한 지역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근린. 자, 근자란 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한자를 그리겠지만 가까울 근자예요. 생활에 인접된 상업이다. 그러면 생활에 인접된 상업지역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있겠어요? 서비스 일용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타난 걸 근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상황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중1, 6은 이런 순서로 봐야 되는데 유통상업지역은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과 지역 간의 유통기능 담당. 그럴 때 이건 유통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위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를 지을 수 없다? 주택을 지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역시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아까 봤던 소위 주거지역은 몇 가지가 됐습니까? 6가지가 됐죠.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뭐냐? 전, 일, 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용공업은 주로 중화 공해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개 이와 같은 중화 공해성이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환경을 저해하자면 일반 공업지역. 다게 보면 시험 보면 여기가 중화학이니까 일반은 경공업, 경공업은 어디서 나타나면 준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럼 준공업지역은 가서 주거도 할 수 있어요. 상업 기능도 역시 담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업무 기능을 보완해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준주거지역과가 차이겠죠. 준주거지역은 공업이 없어요. 자, 우리가 주거지역은 주거에다가 상업 또 업무 이걸 하는 거지 공업은 없지만 여기는 경공업에다가 주거상업 업무까지도 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좋은 건 뭐냐? 자연녹지가 좋은 거예요. 자, 보존녹지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럼 여러분들 보존녹지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행위는 일반 개발행위는 할 수 있어요. 일반이. 그러나 신도시 같은 걸 건설, 신단지를 조성할 때는 할 수, 그럼 도시개발법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자연녹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뭐가 필요하다? 제한적 개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주어지면 주거지역인 6개, 상업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그러면 16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분돼야 되는데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중에서 녹지지역 중에서 어떤 걸 따라가면 보존 녹지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입문과정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적 측면을 좀 체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용도지역 중에서 뭐가 있냐면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2000년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준도시지역이란 말과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뭐가 되냐. 무지열성한 개발이다 보니까 이게 난개발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난개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뭐 하자? 우리 공법 시간에 관리자들 가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하지만 어떤 거냐? 3가지 부류다 나눌 수 있어요. 원래는요. 좀 이따 보겠지만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농림업 진흥 이걸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또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8년 말까지 세분해서 개발한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에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알겠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구분과 더불어서 세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맞네요. 앞서 얘기했던 이것이 거의 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도시지역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해안가 중심의 도시였는데 여기는 다 관리지역이라네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지역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도권에는 대개 보면 도시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이 많은 이쪽 경기도나 경기도 쪽에서 이쪽에 보면 이천, 그렇죠? 또 저쪽 우리가 갔을 때
여주 이런 데 보면 물류단지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이 정도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세분화하느냐?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 앞서 얘기했죠.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토지 적성을 평가해가지고 개발 적성이냐, 농업 적성이냐, 보존 적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세분화 체계적으로 해서 개발 적성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죠? 농업 적성이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보존 적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져가는 거, 보존관리지역. 그래서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세분화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앞서 얘기했죠.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역이 뭐가 됐더니 난개발이 발생했더랬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보전, 농업, 개발 적성 따라 단계로 평가해가지고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이런 형태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전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 관실 여기서 찾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관리지역을 세분시켰다 그랬죠. 어떻게 세분시킬 건가요? 한번 봐줘야 되겠죠. 자, 보니까 보전관리지역 앞서겠죠.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또 생태의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준해서 관리하는 걸 보전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적으로 진행하기가 곤란한 지역. 아까는 자연환경 그럼 거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걸 무슨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다음 도시지역으로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무슨 관리죠? 계획관리지역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농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 농림지역이란 말은 왜 이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예전에 93년도 정도, 98년도까지는 절대 농지락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 농사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농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머릿속에 연상하는데요. 절대 농지였구나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느냐면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알겠죠? 그럼 이 농업진흥지 대상 지역은 어디냐?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걸 갖다 가져갔을 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도시지역에 속하면 안 되겠죠. 그럼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알겠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자, 보전산지와 구별할 것은 준보전산지. 이런 거. 자, 우리가 쓸 때 농업진흥지역과 반대 농업지역 외역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서울특별시는 농림지역이 없습니다.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마찬가지고 역시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최고 많은 것은 경상북도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용도지역의 48.3%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 뭐랑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냐면 자, 앞에서 보니까 관리지역도 있었잖아요. 그죠? 관리지역은 얼마 정도 차지, 전체에 대해서 23.9% 차지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무슨 지역이 많다? 농림지역이 많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림지역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거의 도시역 외에 빼놓고 나서는 거의 다 보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주도도 농림지역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럼 제주도는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나가서 이제 농림지역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위계민법률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서울특별시, 광주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환경 보전은 거의 적죠. 11.2% 정도 차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특히 어디가 났냐? 전라남도 쪽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면 해면부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고. 왜? 다도해 국립공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개략적인 그 현황을 보면 요 정도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된가 하는 것 갖다 봅시다. 자, 엄청 찾기가 좀 어렵죠, 그죠? 태안에 태안 안면도 쪽에 있겠고, 여기 한려수도와 같은 여기 해상 국립공원이 있겠고, 제주도도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 그럼 제주도는 몇 가지가 다 있어요? 4가지가 다 있네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과지역도 이런 지도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연상 좀 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그럼 도시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도시지만 도시지역이 되는 것이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도시지역이라고 그러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란 말과 도시지역이란 말을 좀 구별 좀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뭐가 나타났냐? 특례가 있습니다. 어떤 특례가 있느냐? 앞서 그랬죠. 이상하지 않느냐? 어쨌든 공유수면, 해수면도 용도지역이 있다. 아까 배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여기 특례를 인정하는데, 여기 도시지역이 있고요. 여기 보면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바다. 오직 바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다만은 갖다 했는데, 바다가 어디냐? 요거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여기 보면 제방을 쌌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했어요. 그럼 매립하는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립 목적과 이웃에 있는 용도지역.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걸 있잖아요. 매립 목적을 공항 목적이다. 그럼 공항 목적은 도시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웃지역이 도시지역이면 같은 의미죠. 그러면 매립의 준공인가부터 이웃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입니다 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가서 그 사실을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고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두 번째는 특례가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인급지역이 농림지역인데 여기를 매립했어요. 그러면 매립 목적이 공항 목적이야. 그러면 농림지역과 공항은 별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볼 수 있겠고, 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립 목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한쪽은 공항, 또 한쪽은 예를 들어서 농사짓기 위해서 가져간다. 이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각각을 도심관리 위반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위반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꼭 중에서 뭐만 얘기한다? 바다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용도지역 지정에 특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항만법에 어촌어항법이 있는데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있잖아요.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이 무슨 지역과 도시지역과 연접된 무슨 수면? 공유수면. 아까 해수부도 도시적인 경우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도시적으로 본다. 그럼 처음서부터 위반 결정 고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 산업 입지 및 개발을 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산업. 그런데 농공단지는 원래 목적이 뭐죠? 농한기 때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적이라고 꼭 볼 수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지 예정지구를 아니다 하는 걸 꼭 아시면 되겠고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단 수력발전, 송변전 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꼭 그 자체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미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이었어요. 이미 관리지역이었는데, 농지법이 아니라 관리지역이었는데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다.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 다음 관리지역이었었는데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됐다. 그러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 구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에 접할 수도 있겠고 어디 접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림에 있는 것은 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서 농림 그렇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어디에 그러니까 구분이 어디에 접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산림 자체가 관리지 않은 산림은 자 산림 자 우리가 했을 때 산림 이 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자 이 나무가 보호수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단지 임목 생산을 위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이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다. 그럼 여태까지 용도지역은 뭐로다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가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고시만 한다. 그다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처음서부터 입안 결정 고시가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도 뭐로다 결정되냐면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문제가 된 건 치안, 고, 경, 미, 방, 보, 시, 개.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9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뜻이냐? 취한, 고경미방 보시게 그러면 자, 이거 남의 추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속살을 다 보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거지 이러면. 자, 그럼 여기 봐요. 그냥 우리가 살짝 응용한 거예요. 이건 9가지인데, 자, 우리가 봤을 때,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취한 공영만 보시게 하고, 방을 붙이면, 우리가 서로 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쌈박, 나죠? 그래서 이건 밑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 한, 고, 경, 미, 방, 보, 시, 개 하고, 방방하면 분명히 열받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그죠? 화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방방팀 화가 날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뭐냐? 이거는 취락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는요, 제가 또 표시를 했죠? 왜 표시를 했을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했을까요? 종속관계 있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정 지역 사업을 수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취한 그런 것은 뭐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고요. 자, 이건 취했으면 옆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접하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 주거, 청소년 목적인 보호 목적인 청소년 유해시설, 특정 시설을 갖다 제한하기 위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고도지구가 있죠. 고도지구는 위에 있죠. 자, 뭐 있어요? 쾌적, 환경조성, 토지의 고도이용, 그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규제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경관지구가 있어요. 자, 자연경관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걸 무슨 지구라 그래요? 경관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관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미관을 보호하는, 경관은 자연적인, 미관은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제가 노랗게 표현했죠. 자, 왜냐하면 이거는 조례가지고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도 있어요. 지역 사정상 조례가지고 추가 세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 우리가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여기 뭐야,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보라고 하는 것은 보존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지역.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한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는 여기 있네요. 시설 보호지구로서 학교, 공항,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공용, 항만, 항공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기능,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구나 볼 수 있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개발진흥지구요. 그래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 정립에 필요한 사업을 수반하는 것이구나. 자, 사업을 수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그 여기까지는 왜 제가 이러냐, 세분대예요. 이것은요 다. 근데 그 중에 얘는 조례로서 세분되고 나머지는 이제 세분되는데, 그 중에 방화지구 빨갛게 해놨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지 않냐면 세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화지구만 뭐가 되지 않는다? 세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것이 무슨 지구다? 용도지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지구에 대한 관점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분지역 것은 다시 한번 나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용도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